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너무 좀 많이 밀렸고요. 특히 반도체주 쇼크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 불어닥친 긴장감, 이것도 해소가 전혀 되질 않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체크 포인트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힘든 지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트리거가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용 자체가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다는 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월드컵과 관련된 부분,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가 좀 많이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고용 보고서를 좀 세부 내역서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고용 시장의 질적인 저하라든지 경기 둔화 신호는 좀 뚜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 수가 거의 한 200만 명까지 급증을 하면서 불안감은 분명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지금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6월 달에 FOMC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제가 볼 때 좀 이런 여파는 이번 주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브로드컴을 좀 중심으로 해서 뭐 오라클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나왔던 이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급락세가 좀 많이 나왔다는 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아무래도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장 마감에 제가 볼 때 빅스 지수가 좀 20을 좀 상회하면서 지금 이제 뭐 CTA 좀 펀드 같은 좀 매물이 좀 출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좀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국내 야간 선물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지표들을 좀 주말 내에 좀 확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한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하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 또 이제 관련된 ETF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는 그러한 좀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난주에 좀 이어졌던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이번 주도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끊어주려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종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가격과 어떤 좀 연관이 미치는지, 결국 이번 주에 좀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금융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만, 오히려 AI 수요 둔화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높은 기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순환매 차원보다는 결국 AI가 결국 좀 든든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을 지켜줄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검증의 작업도 분명히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로만 좀 많이 하던 스페이스 X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12일 날 상장을 하는데, 좀 특이한 것은 우주항공,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뭐 이쪽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포지셔닝은 AI 인프라 섹터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AI 관련된 M7과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어떤 수급의 블랙홀로 제가 볼 때는 이 스페이스X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상장과 동시에 어떤 수급에 대한 블랙홀 이슈는 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런 상장에 대한 이 전후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11일 옵션 만기일, 참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부담이 때문에 크네요. 미국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앞에 프로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젠슨왕 CEO 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인사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언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또 주말 내에 또 이제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개입을 시작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 좀 하방을 받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볼 때는 조정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 AI에 집중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순환매 혹은 뭐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볼 때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할 게 좀 많습니다. 종전이 되는지도, 그리고 경제 지표, CPI가 나오게 되니까요. 게다가 스페이스X의 IPO, 뭐 여러 가지 것들 체크 포인트로 살펴드렸으니까 이 내용들은 꼭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키워드 첫 번째는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원달러 환율에 수혜주는 소비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1,56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원화 약세를 더욱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호텔 방이 없는 상황에 또 맞닥뜨렸다고 해요.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 예. 특히 이제 혹자는 뭐 1,600원까지 상단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손을 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많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의 매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국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담을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급등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약간의 좀 이 시각을 틀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쇼핑에 좋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반가운 예전에 소식일 수 엔화 있죠. 약세일 때 일본 가서 맞아요. 쇼핑 많이 했던 거랑 네.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면세점보다 특히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예, 되게 백화점 내에서 어떤 명품 쇼핑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좀, 쓸어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대형주 투자를 하신 분들, 삼성전자, SK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또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삶의 플렉스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다 또 이제 성과급 관련된 부분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보면서 지금 이제 이런 소비주들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백화점에 대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특히 이제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총 이제 수가 2천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이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 6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40%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으로 온다라는 어떤 측면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숫자가 생각을. 좀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명품관이라든지 백화점에 대한 어떤 쇼핑도 있겠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좀 어떻게 보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좀 있다는 거. 사실 이제 어딜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잠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판교 같은데 아니면 부산 쪽에서도 이 주얼리라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패션 쪽과 관련된 고마진 카테고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원달러 환율의 역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 여기에 또 이제 숫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관심주는 어떻게 꼽아주실까요? 일단 최근에 상당히 지금 이제 고공행진했던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신세계가 지금 이제 50일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시장에 좀 밀림에 같이 좀 쓸려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오히려 없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좀 급락하기 전에 강했던 섹터들이 대부분 올라올 때 다시 강하는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를 상당히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백화점 사업의 영업이익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 사실 이제 소비 유통 쪽에서 30% 이상은 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또 이제 면세점마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이런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세계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소비주 중에서 신세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준항보.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전선 섹터입니다. 네, 와, 안 살 이유가 네. 전혀 없다는 이야기. 전선 쪽에 뭐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또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선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보다 좀 사이클이 좀 더 저는 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주 사이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변압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차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전선과 관련된 쪽에서 이 수주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전선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천만 킬로미터. 지금 이제 전력망을 새로 구축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했으면 폭발했지 제가 볼 때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K전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데이터 센터 전력망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수주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유럽 쪽으로도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AI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지금 수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영국 스코틀랜드에 한 650억 정도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 공급에 대한 부분들. 뭐 LS그룹의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한 350억 정도.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주가와는 별개로 지금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어떤 이 시장의 흐름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전선 섹터와 관련된 부분도 좀 충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관심주는 예. 좀 시장의 여파에 좀 견딜 수 있는 조금은 그래도 좀 무거우면서 튼튼한 LS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예. 특히 L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제 앞에서 가온전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S 전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에 제가 볼 때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사실 이제 고부가 가치 중심의 좀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LS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지금 이제 증설했던 이 증설의 효과가 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이 전선 섹터 하면 꼭 떠오르는 것이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LS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형주가 가는 장세 여기에 또 일단은 오늘 좀 견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LS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렵게 풀어가는 이 시장 속에서 전선주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가장 낙폭이 강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그래요. 뒤에 또 협력 관련해서 브리핑이 나온다고 하죠. 네. 일단은 오늘 SK하이닉스 낙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지난 주말부터 해외 뭐 실시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단가, 평균가를 이미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18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지금 이제 8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찔한,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개파락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도 사이드카, 특히 이제 하방 VI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K 하이닉스를 지금 기회에 담아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젠슨항 지금 CEO가 지금 SK하이닉스, 뭐 SK텔레콤과 같이 뭐 회동을 하는 부분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베라루빈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메모리, 특히 HBM4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LPDDR5X와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의 제가 볼 때는 좀 비중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낙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2027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이제 일단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네. 지금 내년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60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4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 거의 980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회사가 영업이익으로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조국을 찍을 수 있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네, 이번에 지금 2분기 지금 이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걱정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기회로 삼으면서 살짝 좀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가 200만 원대가 없죠. 예.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이제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넘어간다. 그 구간은 예.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뭐 신고가이긴 합니다만 한 350만 원. 예. 일단은 뭐 180만 원 대비했을 때 거의 2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350만 원. 그 손절가는 거의 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넉넉하게 100만 원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큰 의미는 같습니다. 없겠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오늘 모닝 키워드 3가지입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의 수혜, 소비주를 집중해 주셨죠. 신세계부터 꼽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전선주 중에서 LS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투톱의 1위인 SK 하이닉스까지도 여전히 수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닝 스탠바이 시간이었습니다. 모닝쇼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